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시진핑이 3년임 뭐 독재 체제에 갖췄는데요. 후진타오가 이상하게 끌려나가고 심상치 않습니다. 남광규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연구원 매봉 통일연구소 소장님이신데요. 남광규 예, 교수.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입니다.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님. 예, 예, 예. 국제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중국에 지금 이상합니다. 후진타오가 퇴장할 때 영상이 이상했는데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보도상으로는 뭐, 몸이 불편해서 중간에 나갔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중국 측의 설명이고. 예, 예, 나오는 화면을 보니까, 네. 우선 이제 그런 일단 돌발적인 상황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전임 지도자가 네. 중간에 나간다는 것하고, 또 네. 하나 이제 나가면서 쳐다보는 그 시진핑의 얼굴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네. 좀 보기 싫은 얼굴을 닮은 표정인 듯하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리커창 총리에게 뭔가 이렇게 툭 치면서 한 발이 건네고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네. 후진타오 전 그 총서기가 상당히 불편한 예. 어떤 느낌으로 읽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예, 그걸 보게 되면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 뭔가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지금 3기, 3년임에 대해서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화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7명 그 상무위원 가운데서 또 후진타오 그 공청당은 한 명도 안 들어가고. 예, 한 명도 안 들어가고 네. 뭐 이번에 완전히 뭐 이제 시진핑 그 측근들만 다 채워지고 네. 또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협의체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상하이방 공청단파 이 파벌이 완전히 이제 전멸되어 있고 네. 또 리커창 총리도 사실 이번에 이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탈락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뭐 이게 뭐 시진핑 단독 네. 어떤 그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집중 통일 경도 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시진핑의 어떤 독재가 이제 본격화된 것처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적응돼 있던 중국 사람들이라도 뭔가 집회라든가 시위라든가 반발,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예, 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보도에 뭐 이제 뭐 얼마 전에 그 매칭 내에서 현수막에 걸리고 네, 네. 또 일단 뭐 화장실에 있는 데서는 시진핑의 3년계에 돼가지고 반발하는 네. 그런 그 어떤 반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네. 문제는 이게 조직화, 세력화되어져 가지고 네. 지금 시진핑의 어떤 권력에 도전할 세력이 지금 중국 내에서 전무하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발적으로 물론 이제 중국 바깥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시진핑의 독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또 중국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이런 네.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자유중국을 위한 연대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일단 내부로 보게 되면은 워낙에 촘촘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발적인 시위나 반대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시진핑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세력이 전무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미국 등 뭐 서방 국가에서 완전히 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그러면은 좀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지금 뭐 힘으로 권력을 뭐 이렇게 잡았고 또 독재 권력 기반을 가졌지만은 문제는 이제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이제 중국 인민들의 어떤 지지 속에서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네. 고속 경제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평균적으로 7% 그리고 지난번 뭐 코로나 사태 이후 약간 1% 낮춰가지고 네. 최소 연 6% 이상의 성장을 유지해야만이 네. 지금의 중국의 상황을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최근에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제통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동안 있었던 리커청 총리마저도 탈락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나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 코로나 방역을 계속 지금 폐쇄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하나 지금 보이고 있는 권력 집단들이 경제 실용주의 인사들보다는 상당히 이념적이고 네. 또 권력 또 무엇보다도 시진핑의 어떤 그런 그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네. 또 중국 경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활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제 조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미국에선 땡큐 시진핑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중국 경제가 조금 주저앉으면 미국이 반사 이익을 그러니까 패권국 유지하는데 뭐 그렇죠. 도움이 된다 이런 지금 얘기죠. 이제 미국으로서 어떻게 중국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경제를 가지고 예. 지금의 고도 성장에서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사실 그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또 기술 경쟁에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 지금 뭐 중국 경제 성장의 고도 성장의 또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대 중국에 들어간 것을 지금 막고 있던 상황이고 예. 여기에 지금 여러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과연 과거와 같은 그런 초고속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 상황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최근 그 코로나 3년 동안 워낙에 중국이 지금 코로나 그 때문에 완전히 중국 문을 닫아버리고 격리하는 네. 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들이 올해도 별로 뭐 바뀌지 않았어요. 예. 또 이번에 뭐 상무국에 진입한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코로나에 아주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네. 정책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진핑의 어떤 그 3년임이 순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땡큐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독재 체제가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일단 이제 뭐 이 시진핑이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이념 지향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지향적으로. 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시진핑이 들어와가지고 지난 이제 10년 동안 시진핑의 과거 후진타오 이전과로 비교했을 때 다른 거는 그전 지도자들은 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에만 네. 모든 목표를 맞춰가지고 해갔는데 시진핑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겠다. 예. 쉽게 가지고 미국 패권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은 아마 사회주의 연대를 더 강화시키면서 그 중심에 중국이 주도할 것으로 있기 네. 때문에 일단 중국, 러시아, 북한, 예. 북방 사회주의 연대가 더 공고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뭐 대북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어려운 상황에 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예. 또 무엇보다도 이제 또 중국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정치적인 부분을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서로 연대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관세라든가 뭐 이런 거 보복 이제 예. 보복주의 뭐 이제 보복 정책 같은 것도 뭐 적극적으로 피고 그러면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위축되죠. 그렇죠. 예. 뭐 중국이 사실은 이제 중국이 또 일방적으로 또 할 수 없는 또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중국이 지금 그 뭐 경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반도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네. 이 중국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네. 중국이 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북한 핵 문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7사 핵실험하고 또 SLBM 이런 것도 발사하고 하게 되면은 네. 더구나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것도 시험을 재개하게 되면은 네. 그럼 우리는 또 자율적인 조치에서 예를 들어서 사드 추가나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그럴 경우는 중국은 또 아무리 마찰을 경제적으로 하겠죠.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 또 이런 부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의 아마 경제 제재가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대만 문제도 좀 강경해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무력 침공할 수도 있나요? 예. 시진핑이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뭐 중국 통일에서 필요하다면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도 하겠다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더구나 이제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중국이 그 대만 해협에서 직접적인 군사 훈련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지난번 누구죠? 펠로시. 네, 펠로시. 장이 네. 대만 방문해서는 완전히 대만을 포위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군사적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입장이나 국제 정치에서는 동북아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 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동북아에서 중요한 이슈였던 북한 문제, 예. 북한 핵 문제는 사실 좀 관심이 바뀝니다 지금. 아, 지금 분위기는 예. 미국 내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한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예, 대신에 이제 그 중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도전,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역시 그 최전선이 지금 대만 해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 해협이 되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적극적인 안보 공약을 했고, 예. 또 사실상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의 교류도 재개를 했고요. 네.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예. 미국으로서 중국의 어떤 그런 불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을 어떻게 하든 간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그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죠. 과거보다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유, 그렇게 되면은 이 간단치 않은 게 거기서만 국지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푸틴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연계가 되고 그렇죠. 김정은이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원래 독재자는 오판을 하잖아요. 히틀러도 그랬고. 그렇죠. 예, 시진핑이 지금 독재자가 뭐 됐으니까. 네.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독재자죠. 다 독재자 아니에요. 네. 예, 독재자 연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실제 푸틴이 그 시진핑에게 네. 대만은 분명히 중국의 일부라고 하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군사적인 어떤 조치를 한다면 지금 그걸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네. 푸틴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미국이나 중국이 대만 문제로 직접적인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는 상황은 서로 지금 사실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렇겠죠. 네.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기를 서로 조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만약에 중국이 계속 대만에 대해서 압박이 강하고 또 지금 이제 대만 내에서도 상당히 그 중국의 어떤 그런 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대만 내에서도 이제는 좀 미국하고 좀 서서 연대해가지고 네. 중국을 좀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또 여론 분위기가 상당히 네.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중국이 확실하게 또 시진핑이 사실 지금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다 그러면은 네. 자신의 업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공헌한데도 대만을 통일하는 네. 또 그런 업적으로 자신의 어떤 장기 집권을 가지고 정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군사적인 어떤 그 분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과거에 스탈린이 그 장난을 쳤듯이 푸틴하고 시진핑이 연대해가지고 김정은을 꼬셔서 야, 너 도발해라. 그렇게 하고선 미국이 막 북한이 도발할 때 절절 매는 사이에 그렇죠. 대만을 그냥 슬쩍 먹어버리고 이런 작전을 필까봐 또 겁납니다. 지금 두 가지예요. 네. 동북에서 가장 이제 그 불안정한 요소가 이제 한반도하고 대만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대만의 어떤 무력 충돌이 생기면 사실 주한 미군의 어떤 움직임도 또 이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역으로 방금 이제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시진핑이나 푸틴이 과거 6.25 때처럼 예.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지고 예. 북한을 하여금 뭐 어떤 분쟁이나 도발을 있게끔 하고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 이런 걸 봐가지고 또 서로 또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 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서로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 예. 우리가 별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대적으로 대만이 이제 아직 유엔에서 추출당한 이후에 우리가 뭐 대만의 중요성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상 올해 2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다시 온다, 신냉전의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과거 냉전의 도래가 1950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네. 더 이제 본격화되어졌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미국이 동북아에서 어떤 전략적으로 중요시했던 국가가 바로 대만이었어요. 그렇죠. 예. 당시 대만하고 우리 한반도, 남한하고 전략적 가치가 동일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사실 미국도 네. 한반도보다는 남한보다는 사실 대한민국보다는 네. 대만에게 더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비중을 부여할 수도 있다. 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그렇죠. 있죠. 주한미군을 저쪽으로 뺄 수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럼 뭐
이렇게 유연성 있게 네. 움직이면서 언제든지 주한미군이 대만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네. 투입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까지 미국은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국내외적으로 봤을 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도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슬슬 정리가 좀 될 것도 같고요. 그건 어떻게 글쎄 보십니까? 말입니다. 예, 사실상 지금 러시아의 어떤 패배로 예, 그러니까요. 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 푸틴이 명분만 세워주면은 네. 어떻게 하는 간에 이 전쟁에서 좀 이렇게 빨리 빠지고 싶겠죠.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러한 명분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푸틴의 명분을 세워준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굳이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걸 확언하고 예. 대신에 이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철수하는 방법 예. 뭐 그 정도가 이제 푸틴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방 국가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러시아 푸틴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 이제 오판을 이 제일 두려운데 이 독재자들, 그렇죠. 이제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 공교롭게 이 사회주의 맞아요. 공산주의 연대가 다 독재자가 들어서서 오판하면은 이게 전쟁이 나거든요. 과거에 보게 되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보게 되면은 네. 전쟁을 도발한 국가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오판이라는 부분이 많이 작용했거든요. 그렇죠. 예. 더구나 지금 뭐 푸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이제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별로 안 되다가 러시아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찮고요. 네. 그런 상황이다. 지금 사실 시진핑도 겉으로는 지금 뭐 견고한 권력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은 네. 허점이 많아요 지금 사실상. 많죠. 예. 그런 상황이 또 김정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늘 그랬던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네. 권력 유지라는 입장에서 사과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좀 오판이 나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오판들이 서로 연대해서 나타나게 되면은 네. 사실 이건 뭐 또 우리가 또 참 국제 정치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3차 대전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죠, 사실. 큰일 나는 거죠. 네. 예. 저 이 국제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잘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겠네요. 시나리오 1, 2, 3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사실 뭐 중국하고는 뭐 경제 안보하고는 미국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왔는데 네. 현실적으로 정치와 경제를 안보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국이 우리 수출 수입의 40%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우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좀 최소화시키는 부분으로 네. 우리가 빨리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러네요. 하는 부분하고 네. 또 하나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네. 만약에 북한이 추가 조도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핵 문제는 뭐 더 이상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비핵화에 대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상황 속에서 아마 중국 입장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더라도 예. 사실상 이제 중국은 그걸 인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역할도 기대할 수가 없고. 없는 경우가 지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술핵 이라도 최소한 들여오든가 독자 핵무장 해야 되는 여론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북한 핵 문제가 전혀 어떤 네.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네.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네. 뭐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핵을 공유한다고 하는 부분 또 이제 미국의 어떤 협조가 네.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미국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속에서는 하여간 우리로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로 미국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 차대로 여차하면 전술핵을 들여오든 여차하면 우리 핵무장을 인정해 주든 그 밑에서 그렇죠. 물 밑에서 분위기는 특히 윤석열 정부 내에 다 잘 그렇죠. 만들어 놔야죠. 정권에도 바뀌면 큰일 나니까. 핵 공개를 언급을 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가지고 일단 미국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네. 아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강규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참,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참,
이 독재자들이 오판을 잘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히틀러도 그랬고 독재자들이 오판을 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과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만 먹어도 미국이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냥 먹으러 들어가면 또 미국도 그걸 대만을 뺏길 수 없으니까 이래 되면 거기서 충돌하면 이게 또 푸틴 나오고 김정은 나오고 이러면 이게 서로 오판을 하게 되면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우리 독자 핵무장 해야 저쪽에서 뭐 오판을 해도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우리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만 문제 터졌는데 주한미군이 그쪽으로 뭐 상당 부분 증원 나간다. 열간만에 빈다. 아 이때 김정은이가 이 핵 가지고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네요. 네, 잘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더 꼼꼼히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좀 잘 마련해 놔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